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이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엄마한테? 엄마 미친 거 아니야? 효도가 아니라 나쁜 놈인데? PD님들 혹시 신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혼은 신혼이고 이혼은 이혼이지 뭐예요 그게? 원래 통계청에서는요, 결혼 4년차 이내에 헤어지는 것, 이거를 신혼이혼이라고 해요. 근데 4년?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요, 식 올리고 1년 이내, 심지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찢어지는 거.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요? 혼인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피디님 결혼하고 얼마 있다 혼인신고했죠? 저도 한 8개월인가 있다. 봐봐요. 뭐냐면 혹시 이렇게 모르니까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증거인 거지.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 이 결혼식은요, 계약 체결식이 아니에요. 제품의 개봉기 같은 거. 일단은 뜯어서 써보는 거죠. 이게 이제 동거.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별로야 써봤더니, 그럼 이거는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자가 이제 발견이 돼. 그러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경제력만큼 그 사람이 그 경제력이 아니었다는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반품할게요. 구매 약정 안 눌렀으니까 전액 환불해주세요. 이런 위치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유행하는 결혼 인턴제 무상 반품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폭증했을까요? 참고 사면 정든다 이거였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참으면 호구된다, 이런 게 지배적으로 많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요, 서류상으로 깨끗할 때 법적 신분의 이제 미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는 거. 근데 어차피 이것도 이혼이고요, 식은 올렸잖아. 이런 거를 제가 안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제력의 검증입니다. 자, 신혼이후 사유 1위가 성격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까보면요, 그 바닥에는 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이런 거지. 오빠 모아둔 돈 좀 있어. 학자금 대출 조금 남았어. 이 말만 이제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기꾼들이 작업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이야? 나 못 믿어?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결혼을 앞두고요, 통장을 까보기 전까지는 부모님 말도 아무 말도 믿지 말아라. 까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어떻게 부모님도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PD님도 어머니한테 돈 맡겨놨었던 적 있잖아요. 다 맞아요, 100%?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지 말라는 거야. 분위기 잡고 이제 와인 마시면서요, 우리 잘 살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란 얘기야. 그냥 조용한 카페에 가서요, 스마트폰을 서로 꺼내세요. 거기 안에 깔려있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들 아무거나 다 좋아요. 오픈뱅킹으로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이거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1분 만에 숨겨둔 비상금 통장부터 해서 제2금융권의 대출, 주식계좌, 카드값까지 싹 다 나와요. 서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겠지만 해야 돼, 무조건. 왜냐면 결혼은요, 공동체를 맺는 거잖아, 서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죠. 회사가 합병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해요? 재무제표 다 관리하고 검사하고 다 하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꼭 이거를 체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신용점수가 800점대 미치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도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800점대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연체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에 손을 댔다는 증거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를 한 흔적이 있다. 봐봐요, 학자금이나 전세대출 이런 건 착한 빚이야, 괜찮아. 근데 내가 카드값을 못 메꿔서 카드를 돌려막기 했거나 리볼빙 현금 서비스 받은 흔적이잖아. 이거는 빚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썩은 거예요. 이거는 못 고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내 카드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돼, 하더라도.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지출 내역을 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지출 내역이 배달 예비라든가 택시비라든가 그리고 사치품을 많이 샀다, 이것도 힘들죠. 빚만 없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에요, 소비 패턴까지 봐야 돼요. 월급은 예를 들어 300이야 근데 배달 음식에 100만 원 넘게 쓰고 택시비에 50만 원 넘게 쓰고 명품 할부 막 100만 원씩 이상씩 나와. 그러면 저축이 0인 욜로족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랑 살잖아, 숨만 쉬어도 내 통장이 빵꾸 나버립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거는,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 당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래, 우리 솔직하게 까고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막 이렇게 빚이 막 있는 상태,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좀 화낼 것 같아요. 너 나 못 믿어? 뭐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건데? 사랑하는데 이렇게 계산적이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상신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탈출 신호니까요, 그 자리에서 난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100%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효도 외주입니다. 이게 바로 신혼을 파탄
쫓아내는 주범이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효도는 누가 해요? 자식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내 엄마한테 내 아빠한테 하는 거잖아. 이게 셀프인데 꼭 본인은 안 나면서 결혼하면 괜히 효자가 돼가지고 시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소파에 누워가지고 여보 우리 엄마 혼자인데 외롭잖아. 이번 주에 전화해봤어? 며느리가 당연히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최악인 건 뭔 줄 알아요? 이거보다? 중간에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선 넘는 소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가운데서 중재를 못하고 오지리 같은 소리만 하는 남자들이 있어. 이거를 병풍남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래.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뒤에 숨는 거죠. 그건요 효자가 아니라요 와이프를 총바지로 내모는 비겁한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여자들도 할 말이 또 없는 게 친정엄마가 반찬해주는 거는 사랑이야. 근데 시어머니가 반찬해서 보내주고 김치 보내주는 거 간섭이야? 그렇게 생각도 해요? 아유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분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처가에 가가지고 뭘 모르니까 막 뚝딱거릴 수 있잖아. 그러면 남자한테 사이가 돼서 그것도 못해?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또 시댁에 가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면서 유세는 유세대로 떠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게 실제로 결혼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원칙만 딱 지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대1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한다. 그게 뭐냐면 각자의 부모님은 각자가 챙길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안분 내가 묻는 거야. 상대방한테 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어차피 요새는 각자 돈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생신 선물 내가 골라주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취향을 잘 알지 누가 잘 알아요? 그리고 배우자 이름만 얹어주는 거야. 이거 김서방이 드리라고 했어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 이거 강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피커폰 금지 그리고 중재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야 김서방 그 왜 그러냐 반찬 투정도 까다롭게 하고 너 결혼 잘한 거 맞아? 와이프랑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스피커폰 켜놓고 남편을 듣고 있으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마누라가 왜 그러냐 이래.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엄마한테?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나쁜 놈인데? 이렇게 해야지. 엄마 그건 선 넘는 거야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맞아 엄마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이혼 도장 찍는 거죠. 요즘 친구들 안 참잖아요. 세 번째 처가와 시댁의 체류 시간 쿼터제입니다. 명절이나 행사 때 기계적 공평함을 지키는 거죠. 니네 집에서 하루 잔데 왜 우리 집에서 안 자? 이런 걸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우리 집이 더 편하잖아 이런 거는 진짜 개소리인 거죠. 누구 집이든 사위나 며느리 입장이 되면은요 불편한 상사의 집이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내 부모님은 나한테 부모지 배우자에겐 솔직하게 남이잖아. 이걸 인정 못하고 가족끼리 왜 이러냐 너는 진짜 못된 거다 이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서로의 부모님이 존중받고 싶잖아요. 본인이 중간에서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이게 반복되면 평생 그냥 엄마랑 둘이 살아야 돼. 그게 서로 돕는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페미니즘입니다. 남자들이 이혼법정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바로 여자들의 선택적 평등 일명 비페미니즘 때문이에요. 우리가 뷔페 가면 맛있는 거 골라서 먹잖아. 그러듯이 유리한 것만 담는다는 뜻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제가 기가 찰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집안일은 칼같이 5대5를 원해. 육아도 반반 명절도 각자 집으로 아주 좋아. 세련돼서 합리적이에요. 근데 왜 결혼 비용 낼 때는 입다구 꼭이 뒤로 빠지냐 그 말이야. 집은 남자가 해오고 생활비도 남자가 더 내는 집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집안일 조금 시키면 뭐라 그래? 내가 식모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본인이 또 불리할 때는 나는 신여성이야. 그래서 난 전통적인 며느리는 싫어. 돈 낼 때는 근데 어떻게? 오빠가 가장이잖아. 남자니까 집은 오빠가 해와야지. 가부장제의 이 달콤한 혜택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떨어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동거인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들은 이제 집에 들어가는 퇴근길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럼 집안일이랑 가사는 어떤 식으로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지분율에 따른 가사 분담을 해야겠죠. 5대5 가사 분담을 원한다. 그러면 결혼 비용과 생활비도요 5대5로 반반해야 되는 거야. 남자가 집도 해오고 생활비도 80% 낸다. 그럼 여자가 가사노동을 80% 하는 게 맞는 거죠. 돈은 남자가 내고요. 몸은 여자가 편하려고 한다. 갑질이지. 결혼은 취집이 아니라요. 동업이야 동업. 동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업자가 자금도 안 내고 일도 안 하면서 배당금만 챙겨가려고 해요. 그 회사는 이제 망하거나 대주주 남편이 횡령죄로 고소를
분노를 하거나 이혼하는 게 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를 지갑으로 보진 말아라. 지갑이 비는 순간 너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따끔한 일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신혼 이혼을 하기 싫으면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대를 내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나 물주로 봤던 거야. 지금 썸을 혹시 타거나 결혼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면 설마 내 사람은 아니겠지? 라면서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사랑이나 믿음 이거는요. 검증이 끝난 후에 쌓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픈뱅킹을 켜고요. 효도의 원칙을 정하고요. 가사 분담표를 엑셀로 짜세요. 결혼은 로또도 아니고 취집도 아니죠. 치열한 생존 게임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